관련해서 저는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뭐 저랑 똑같은 이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관련해서요, 비슷한 질문을 하는데요. 일각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헌재를 비판하는 게 결국은 불복의 근거 사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그렇죠. 헌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제 심사를 해서 결론이 나왔을 때 그걸 불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더 이상 없고 또 더 이상 없고 있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모든 그 지도부나 의원들도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발표도 뭐 저는 뭐 여러 차례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관련해서 12월 3일로 잠깐만 돌아가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요. 그 개엄 당일날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 표결할 때 그때 비대위원장님은 표결에 참여 안 하셨는데요. 혹시 그때 어디 계셨는지 뭐 하셨는지 하고 만약에 그때 국회를 가신다면 그 현장에 표결 현장에 가신다면 어떻게 표결하실지 여쭤볼게요. 저는 12월 3일은 제가 비대위원장 취임 전이긴 한데 그때 있기는 국회로 가다가 막혀가지고 차가 그때 뭐 다른 건 이유보다도 차가 잔뜩 막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의원들 며칠 전화해서 당사로 오라 해서 당사로 가서 이따가 표결되는 걸 지켜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표결에는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 12월 3일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놀라셨을 텐데 갑자기 비상계엄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처음엔 가짜 뉴스인 줄 알다가 놀래가지고 보니까 대통령이 이 계엄 선포를 선언한 것들이 이제 그 방송을 쭉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.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걸 서로 이 전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외에 무슨 다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걸 분명하게 그리고 이거와 다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당이라면은 책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동하는 과정 중에 대통령 비서실부터 시작해서 일부 관련이 있을 이 장관들한테까지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 통화 안 됐죠.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일단 들어보고 저 정도 그러니까 발표된 게 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반대 입장을 표시할 수밖에 없지만 아직 그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조건 덮어놓고 지금 이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. 그거는 여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관련해서 저는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뭐 저랑 똑같은 이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경향신문의 박용환 에디터 질문이었고 이제 계속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. 임승환 YTN 기자 차례입니다. 네, 앞부분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톤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됐다. 하지만 탄핵 심판은 법적으로 좀 다퉈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. 그리고 헌재가 공정해야 되는데 헌재가 불공정해 보인다. 공정한 판단을 바란다. 이런 말씀이신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그 국회에서 선관위에서 그 이후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.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.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했습니다. 하지만
실제 국회에 군 병력이 투입됐고 선관위에는 방첩사가 동원됐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, 그리고 어제에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됐지만 실제 국회에 단전을 하는 CCTV가 어제 공개가 됐었고,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 자체만을 가지고도 탄핵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, 물론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제 차치하고요. 이 부분만 가지고도 탄핵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. 우선 국회하고 선관위에 이제 그 병력을 보내는 것, 계엄이라는 거는 계엄이 적법하게 이 선포가 됐을 경우에 각 기관에 보내는 거는 다 헌법기관에 보내는 건 맞지만 국회 보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국회는 국회에 그 해제 요구권을 주고 있는 만큼 국회 활동에 제약을 두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, 지금 국회에 이 행동에 대해서 제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심판 중에 있고 다퉈지는 이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. 지금 단전 부분도 지금 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바로 부정한 걸로, 부인한 걸로,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고 부인한 걸로 제가 언론에서 보았고,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얘기, 그 회의를 방해하라는 얘기, 이런 부분인데, 이런 부분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다투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게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탄핵에 대해서 이 탄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제가 모든 그 결론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.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탄핵이라는 건 결국 이제 파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잘못한 행위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단계의 징계가 있고 해고 내지는 파면 이런 부분들은 가장 이 극단적인 부분입니다.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계엄 요건에 해당되지 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인정이 되더라도 과연 이 대통령의 행위가 파면을 당해서 마땅할 정도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고요. 내란죄 성립 부분은 또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. 지금 국회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? 탄핵 사유에서.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게 그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과연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주장도 있습니다만은, 어쨌든 그래서 내란죄 성립 부분은 이제 형사사건을 다루는 검찰과 그 다음에 법원, 기소가 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결정이 될 텐데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조금 더 분명합니다만은, 그것도 지금 수사기관이라든지 사법기관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선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